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과거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역임했던 알라스테어 모건 전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단계적인 제재 완화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으로도 활동했던 모건 전 대사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북한의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라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24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과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가 다른 결정을 내릴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Having put sanctions in place, the United Nations and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should enforce those sanc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decides otherwise. And that would include, for instance, making the designations that the panel of experts has recommended for violations. Otherwise, it brings the regime into disrepute.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조정관으로도 활동했던 모건 전 대사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중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제재 완화에 대해 단계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아직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at's very different from saying that we should lift sanctions now to get things going or for humanitarian reasons. So I think that work on considering what you might do that would be a response to real steps taken is something that should continue. As I say, that's just a personal view, and unfortunately, we're not in that process yet. 모건 전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당연한 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도주의적 지원이 북한의 태도를 바꿔 상호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북한 내 식량 부족 상황이 1990년대 중후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던 고난의 행군 시절과 같이 혹독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식량 상황이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내놓는 성명 등을 볼 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공업은 물론 경공업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은 생계를 잃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이어 북한 정권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보유나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owever severe the situation, there is no reason to assume that they will stop that. 모건 전 대사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후 내놓은 성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도달까지 가는 길은 과거처럼 험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은 6.25 한국전쟁 71주년이 지난 지금도 미한동맹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한동맹은 영내와 세계 평화의 핵심 축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6.25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71년 동안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미국과 한국인들의 공동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최근 미국 텍사스주 육군 제3기갑여단 일명 불독여단이 이달 초 한국 순환 배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8월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례적이고 일상적인 순환 배치에 따른 것이라면서 3,700여 병력과 전차 등의 장비가 9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며 전투 지원과 훈련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수천 명의 미군이 숨졌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방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은 24일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은 6.25 한국전쟁을 거론하면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군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국방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존 이언스트 의원도 한국전 당시 미군은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준비태세가 덜 갖춰진 상황에서 전쟁에 참여해 참혹한 결과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며 연간 3에서 5%의 증액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킹이 근절되지 않은 채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범죄의 배후라는 보안업체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보안업체인 베나파이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킹그룹, 즉 지능형 위협 APT그룹의 사이버 공격이 2017년 이후 약 30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에너지, 금융, 정부기관 등을 망라했는데 지난해 1월 이후 미국과 한국, 영국, 싱가포르 등 33개 나라에서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베나파이는 북한은 이런 방식으로 연간 10억 달러를 탈취해 벌어들인다고 추산했습니다. 또 다른 사이버 보안업체인 카스퍼스키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킹그룹 안다리엘이 악성 코드 전파 방식으로 한국 기업 등을 공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다리엘은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하위 조직으로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9년 안다리엘과 라자루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카스퍼스키는 안다리엘이 한국 기업들을 공격하면서 참가 신청서 양식이란 제목의 문서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기업 관계자들에게 보내고 이후 이들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된 한국 기업의 컴퓨터들은 공격자의 명령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때 민감한 문건이 유출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고 한국 언론들은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신형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한국의 대우 조선해양에서 일부 자료를 탈취했다고 전했는데 이들 모두 같은 방식이 이용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존 디머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최근 화상 토론회에서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나라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Look, on the safe harbor issue, we've seen this issue in Russia, in China, in Iran, and North Korea. And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are governments that tolerate criminal hacking activity within their borders in exchange for then being able to use those hackers to do the government's bidding in areas that are of interest to the government. 현재 미국 정부는 사이버 사령부와 여러 정보 부처들이 합동으로 북한 등의 해킹 범죄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미국 법무부는 북한 해커들을 추적해 기소하고 이들의 자금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뒤 6일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 4주기를 맞아 미국 뉴욕시가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인근 도로 이름을 오토 원비어 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원비어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4일 정례 전화 브리핑에서 뉴욕시의 오토 원비어 길 조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원비어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계속 표한다면서 해당 도로는 뉴욕시에 있는 만큼 구체적 결정은 뉴욕시에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조 보렐리 뉴욕시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건물 앞 거리 이름을 오토 원비어 길로 바꾸는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내 탈북민들이 조직한 무궁화 구조대가 몇 달 새 해외 파견 북한 인력 6명의 탈북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을 데리고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허강일 씨는 24일 VOA에
구독자 57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이자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탈북민 박연미 씨와 지난해 말 시작한 유튜브 채널 북한을 바꾸다에 해외 북한 인력들의 탈출 문의가 쇄도해 지난달 무궁화 구조대를 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 합법적으로 파견된 북한 고급 인력 가운데 20, 30대 청년들이 유튜브 영상 등을 꾸준히 시청한 뒤 탈북을 모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들 중 6명을 안전지대로 가도록 도왔고 지금도 제3국 내 여러 명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지원한 북한 해외 파견 관계자 중 한 명은 24일 VOA에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를 통해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대부분 거짓임을 깨닫고 세상을 달리 보게 됐다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고 싶어 용기를 내 탈출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허 씨는 무궁화가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대표하는 국화로 끈기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탈북민들과 연관성이 깊다며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으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탈출 방법과 정보를 계속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